예,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눈이 오는데 저는 우산을 가져오질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밥 먹으러도 못 나갈 지경입니다 지금. 네. 뭐 여튼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산 잘 챙겨 나가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나갈 때는 이미 눈 비는 이미 끝났을 시기니까 오이씨, 내가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예, 그냥 하소연 좀 해봤고요. 예, 오늘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지인일 경우,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결국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을 왔다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친구들끼리 같이 술 마시다가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자주 보지 못했는데 그냥 병원을 다녀오지 않고 자기들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알코올 중독자들끼리 이렇게 친구인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러니까 자기가 알코올 중독인 거를 몰랐을 때는 그 친구도 알코올 중독일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친구의 행동들이나 패턴들이나 그런 게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얘도 알코올 중독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종종 있더라고. 흔한 건 아니지만 근데 다들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쩔 수 없었죠. 제가 이제 홀로 이제 혼술만 하면서 지내는 시기가 되면서 이제 모든 지인들이 이제 저에게서 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 몇 번 추석 때도 그렇고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강제 입원을 1년 8개월 동안 하고 나서 나와서 어쨌거나 외롭지는 않더라도 굳이 내가 외롭다고 해서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니까 어쨌거나 사람을 만나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게 이제 정신병원 친구들이었는데, 저는 제 딴에는 건방지게 내가 술을 끊었으니까, 내가 어쨌거나 지금 끊고 있는 와중이니까 내가 이 사람들도, 왜냐면 병원에서 제가 그 사람들을 볼 때 되게 좋게 봤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어차피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는, 제가 퇴원을 했을 때는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도 거진 드물었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하고만 연락하고 지냈는데, 제가 그 시절,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또 이 유튜브를 개설하고 나서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다시 그때 그 상황, 그 친구들을 되돌아보니 생각이 조금씩 달라진 게, 제가 어떨 때는 영상을 통해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 되게 나쁜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때로는 그 친구들 편도 들어줬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더 자주 겪다 보니까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저는 1년 동안 그 친구들과 그 친구들이라고 불렀지만 아래도 있고 위도 있고 쩌라락 있겠죠. 여러 나이 계층들이 있었는데 여자는 한 명밖에 없었고 남자들이 여러 명이었고,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이 사람들이 원래 제가 그분들이 술 마시기 전의 모습은 저는 모르잖아요. 원래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쁜 사람인지 뭐 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항상 특징이, 거짓말은 기본적으로 입에 붙어 있고요. 그런데 더 싫었던 게, 자기 스스로 죄책감을 엄청나게 느끼기 때문에 애써 그 죄책감에 자기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핑계를 너무 많이 대요. 핑계를. 이래서 저랬다 저래서 그랬다. 그리고 대부분들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바뀌려고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그러면 그래도 뭔가 나도 같이 이렇게 함께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게 생기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야. 심지어 그러니까 당연히
술을 딱 안 마셨을 때는 미안해서 그런 줄 못하다가 이제 술을 마셔야겠다 싶으면 그때서부터 갑자기 막,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동요시켜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서는 이제 초반에는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다가 이제 술 마시면 돌변해서, 다들 아시죠?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 특징들 거진다 아시는 분이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하실 텐데, 그냥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술을 마시기 위해 이제 모든 상황을 만들어내고 돈을 빌리려고 하고 그런 게 시작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인으로서 그걸 이렇게 옆에서 보고 간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아무리 좋아해도 있잖아요. 이게 좀 제가 항상 이제 암 환자랑 비교를 하고는 하는데, 그 암 치료 과정을 옆에서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환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힘들죠. 환자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 간병하시는 분, 그리고 가족들, 지인들이 이 사람이 힘든 걸 같이 겪으면서 가야 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는 뭐가 다르냐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가 알코올 중독인 걸 알아도요, 이미 내가 술을 끊고 뭐 몇 달이 지났다 한들 사실상 그게 재정신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를 진짜 오랜 기간 단주를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당시에는 내가 술 끊었을 때, 당시에는 초창기 때는 내가 이제 술 안 마시고 있으니 맨정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멘탈이 되게 나약해져 있어요. 정말 너덜너덜하고, 내가 뭐 아무리 내 실수, 내 그거를 인정한다 그래도 남들이 나에 대해서 만약에 술에 관한 문제로 비판을 한다거나 그러잖아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나는 술 끊고 뭐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지금 이렇게 그래 생각 잘했다 그렇게 해줘도 부족할 판국에 왜 지난 나의 잘못을 지금의 나한테 그러는 거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냐, 이런 식의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원래 그렇게 심보가 고약해서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지금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에게 그걸 이겨내기 힘든 압박을 자꾸 주려고 하면은 그게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오냐 그 잘한다만 해줘야 하느냐, 당연히 그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그렇게 몇 번 처음에 초창기 때 몇 번 들을 땐 힘이 되지만은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자기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부분을 내가 느끼고 가야만 이거 이겨낼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내가 술은 끊고 있는데 내 현실이 좋아지는 면이 없으면은 사실상 계속 술은 끊어서 이제 몸은 좋아지고 있겠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 최대 그 단점이 뭐예요? 다이어트 심하게 하면 요요잖아. 요요. 후유증이라는 게 진짜 그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렇게 참고 버티고 가고 있다가 일이 제대로 안 풀려도 술 한잔을 하는 순간 더 심하게 맞아요. 왜냐면 이미 간은 한참 쉬었으니까 간은 좀 받쳐줘. 뇌는 하지만 다 치료가 되지 않았거든. 간은 받쳐주니까 본래 전에는 한 이만큼 마셨으면 이제는 이만큼을 마셔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 마셨을 때 요만큼씩 망가지던 게 요만큼씩 더 망가지는 거야, 내가. 그래서 더 안 좋은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원도 입원을 하는 것도 심사숙고를 하시라고 했던 게, 병원 갔다가 퇴원을 하면은 퇴원하고 나서 저는 바로 마셨지만 이제 며칠 동안 버티시는 분들 계셔요. 며칠 동안 뭐 몇 달 버텼다가도 다시 마셔버리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맛이 간다니까요. 그러면은 그걸 옆에서 당사자는 당연히 힘들죠. 그걸 겪고 있으니 안 힘들겠어요. 당연히 힘들어.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지인들은 맨정신으로 그걸 보고 있어야 되니까 정말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대부분 행동을 결정을 해놨어요. 자기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미 결정을 해놨고, 어쨌거나 자기가 노력하는 것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강제적으로 그런 환경을 다른 환경을 만들어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타인이 봤을 때 그거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데 그거를 만약에 이 사람들 좋은 일 없이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알코올 중독자 분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는 이미 정신적으로 이미 많이 이렇게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분들은 어차피 이제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상대하는 법을, 그러니까는 나와 계속 만나야 할 사람과 아닌 사람과 구분을 해서 말하는 게 또 틀려요.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겉과 속이 다 틀려요. 내 속마음은 어떻든 겉으로 말하는 거는 막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이 사람들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거짓말쟁이고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워낙에 엉망진창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해놓고서도 내가 뭔 말 하는지 모르는 경우 많고, 심지어 저 예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병원에서 있을 때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무조건 여기서 나가야 하는 이유를 막 구구절절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그때도 이미 술을 안 마신 지 한 2달이 넘었을 때 통화를 하는 내용인데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걸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지금 내가 그때 제정신 아니었다고 지금 나한테 거짓말 치는 건가? 나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술을 끊었어도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이미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다 감안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인들을 가까이 지내는 것도 그분한테 도움이 되실 테니까는 가능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해야겠다. 그리고 뭐 앞으로 나갈 파트너로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생각한다 그러는 거는 정말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배경, 뭐 가족이라든가 부모가 뭐 재산이 엄청 많아, 아니면 이 사람 뭐 와이프나 아니면 이 사람 남편이 막 겁나게 능력이 좋아, 막 그래서 뭐 친하게 지내려고 하신다면 제가 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을 믿고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해요. 왜냐면 이분은 그러니까 원래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분이 원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너무 불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진짜 그런 갈대 같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안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 저는 수두룩하게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심지어 저조차도 제가 그랬던 사람이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술 끊는 확률만큼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술 끊는 사람이 거의 10,000명에 1명 정도라고 하는데 10,000명에 1명 정도는 믿을만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냐고요. 그 만분의 1의 확률에 내가 이렇게 걸 수는 있지. 그런데 그동안에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분들은 감정의 기복이 되게 많이 심해가지고 진짜 친하신 분들 옆에서 진짜 많은 그 감정, 저처럼 어저께 말씀한 내용처럼 저처럼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돌아버려요. 근데 뭐 한 3가지가 없으면 가능해요. 첫째는 뇌가 없으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뇌는 있어도 되는데 감정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감정은 있는데 이성이 없는 사람이거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런 알코올 중독 지인들하고 함께 지내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는 저도 알코올 중독자 출신인데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여튼 너무 과한 기대를 걸고 너무 과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아직도 많이 쌀쌀합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